자, 거기 보세요. 우리 저기 몇 페이지냐면, 우리 저번에, 우리 회전 관성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거 앞 페이지를 우리가 안 했어. 그 앞 페이지 넘기 즉 46페이지. 자, 1달러, 2달러, 3달러까지만 읽고 1, 2번 푸는 거야. 3달러까지만 읽고 1, 2번 푸는 거야. 특히 이때 중요한 게 2번인데, 자, 거기 2번 문제를 보면,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보기가 철저하게 사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례로 되어 있으면 여기 텍스트의 어느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사례가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면 저기 저 부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기는 개념과 인과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최초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유일 원인, 최초 원인. 여기서 최초 원인만 잡아내면 이 문제가 바로 풀려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락만 읽고 1번과 2번을 푸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최초 원인을 잡아내야 돼. 자, 시작.
자, 다 풀었으면 얘기하세요. 체크 못했는데? 최초 원인이 어떤 거야? 찾아봐. 원인이요? 어. A 인의 B. 그러니까 요게 바로 최초 원인이지. 그치? 지각 활동 동그라미죠.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해볼게.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 볼게. 수천 미터 깊이에 심해져 있는 열수구 지역은 끊어. 그러니까 여기 열수구 지역이 화재잖아. 그치? 열수구 지역 동그라미잖아. 어떠하다? 지각 활동으로 인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지각 활동 동그라미 쳐야지. 왜냐면 인과 문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보자. 자, A 통해 B, A 따라 B, A 수록 B, 그치? 그 다음에 A 인해 B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와? 지각 활동으로 인해. 그러니까 아, 이게 인과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각 활동, 그치?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지민이는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각 활동으로 인해, 그러니까 얘가 바로 거기다 적어. 최초 원인이야. 자, 1번의 정답이 1번이죠. 생명체 신비, 심해져 생물의 생존 방식. 그치? 자, 2번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기에 천문학자가 A와 같이 추론합니다. 추론의 개연성, 개연성 동그라미. 개연성과 똑같은 말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동그라미 A, 유로파의 밝은 얼음층 밑에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보이지? 그럼 거기 가능성 동그라미. 개연성과 가능성을 엮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기는 뭐냐면 얼음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아래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지금 대응성이라 그랬잖아. 그럼 최초 원인이 뭐였어? 지각 활동이잖아. 자,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2번. 그렇지. 지각 활동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인문지문으로 돌아오세요. 인문지문에서 자, 6페이지. 선생님이 이거 아까 복사했는데 어디 갔지? 자, 6페이지인데, 자, 먼저 요거 좀 설명해드리고 선생님 풀 시간 좀 드릴게요. 1번 문제 보면 윗글의 중심 화재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화재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 화재 어디서 나와? 첫 단락에 나오지? 이것만 잘 잡아내면 보일 거예요. 근데 1번 진짜 많이 틀렸어, 애들이. 1번과 5번에서 갈렸어. 아닙니다.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자, 2번과 5번에서 갈렸습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자, 이거 오답률이 높았어. 화재 첫 단락에 나오고요. 2번 보세요. 윗글 그 추론이란 말이 나오지, 추론. 바보, 진짜. 자, 추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추론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일치 문제야, 일치 문제. 일치 문제인데, 마트. 다른 표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이거 단락별 실시간으로 풀어줘야 된다. 하나 단락 읽고 자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견문장으로 나오니까 늘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여기서 끊으셔야 되고 밑에 맺으려면 끊고 빼앗긴다는 것은 자 끊고 자아를 잊는 것은 끊고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그리고 끊어야 돼. 자 3번에 보니까 3번에 보면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자 비판하는 거래요. 자 가보자. 3번 보면 자 이렇게 나오지.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 얘 장자. 그럼 장자가 긍정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가 있습니다. 자, 보기 순자. 순자가 긍정, 장자, 순자 이렇게 하면 붙인다. 무슨, 저기 뭐지? 그, 나는 솔로 쌤이 좋아하거든? 거기 나오는 사람 같아. 그래서 순자. 자, 이 보기가 텍스트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은 차입니다. 됐지? 차이라고 잡아주시고 선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에 장자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자 그 누구야? 보기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순자라고 할게요. 순자 똑같이. 자 인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순자가 플러스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고 과정은 뭐예요? 입장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안 돼. 입장이 무조건 2개 나와줘야 되고 장자 네가 긍정하는 것은 순자가 긍정하는 것은 이룰 수 없어. 이렇게 반대로 나와야 돼. 옹호가 나오면 안 돼요. 장자 이거 네가 플러스하는 것을 순자가 플러스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비판이 아니야. 그럼 엑스맨인 거야. 엑스맨.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내가 이거 복사했는데, 이거.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여기에 인과가 좀 있거든요. 인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자, 시작! 자, 인과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응, 다 했어. 보자. 잠깐 봐봐. 어머나,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어. 오, 잘 마셨어. 이 녀석. 많이 늘었어. 오, 진짜 많이 늘었는데? 자, 선생님이 거기다 체크해 준 거 있잖아. 그치?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고 우리가 봅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 적어놓은 거니까. 그치? 자, 첫 번째 단락 볼게. 나비가 되어서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 장자 동그라미. 지금 앞에 사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사례는 그냥 가볍게 읽어가도 됩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의아.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자, 거기 따옴표 보여? 그렇지? 자, 이게 물화일체죠? 따옴표가 바로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따옴표 딱 나오면 얘가 화제야. 그지? 물화일체 동그라미.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 외에도, 자,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1화 2편이 있다. 자, 나를 잊는다, 요거 밑줄. 자, 됐어요. 칠판 봐요. 자, 가자. 학자, 무엇, 어떠하다. 이게 논. 인문제목 논증을 읽어야 돼. 자, 장자, 무엇, 뭐야? 화제잖아. 물화일체. 어떠하다? 나를 잊는다라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증이라는 건 뭘까요? 자, 증 갑니다. 자, 왜냐하면, 자, 똑같이 그대로 내려와야죠. 물화일체는 뭐 하기 때문이다? 1화 2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화제잖아.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2번. 2번에 물화일체 보이지? 그래. 보이잖아. 또 하나, 아까 화제는 첫 단락에 여기 나온다 그랬죠. 또 하나 보세요. 5번. 마음의 두 가지 상태. 맞아요. 상보 때문에 틀렸어, 애들이. 상보 밑줄 쳐. 이거 무슨 뜻이니?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마음은 상보. 자, 밑줄 쳐. 상보 밑줄 쳐봐. 우선 거기다가 서로 도움. 이렇게 적어봐. 서로 도움. 근데 보세요. 칠판 보면 마음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돕니? 아니지. 완전히 반대지. 그치? 이게, 잠깐만. 텍스트 다시 한번 봐봐. 정말 중요한 단어로 체크했나 안 했나 한번 볼게. 보자. 중요한 거 체크 안 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앞장 봐봐, 앞장. 거기에 특히 이렇게 인문철학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 그 단어는 그거 중심으로 선생님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 감각. 그렇지. 그 감각이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 가지? 그럼 결국은 봐봐. 이 감각 체험이죠? 그대로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가 서로 반대지? 얘가 그대로 출제됐지. 정답 선지로. 엄청 신기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배운 거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지금 인강 듣고 있어? 누구 거 듣고 있어? 안 돼.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 국어 만약에 좀 점수를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같이 인강을 들어주는 게 좀 좋아.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국어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최저를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알겠지? 그러지 않을 때는 괜찮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자체 한번 끌고 가볼까? 자, 먼저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1화 2편이라 그랬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1화 2편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의 차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특히 거기 보면 읽어봐서 딱 봤을 때 이거 차이죠. 두 번째 단락에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나왔고 그 세 번째 단락 보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 다른 하나니까 차이로 읽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끌고 가게 되는 거야. 흐름이.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첫 번째 보니까 마음.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선생님이 그거 줬지. 그 텍스트. 선생님 걸로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비교해 봐야 돼. 알겠지? 자, 이거 체크한 거고. 자, 집착, 욕망. 자, 집착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 텍스트로 설명해 줄게. 가자. 이때,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마음은, 이거 동그라미 쳐봐. 화제죠?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자, 과도하게 집착했어. 자, 집착 밑줄 쳐져 있죠.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 잡아가죠? 뭐야? 욕망일 뿐이어서. 욕망 밑줄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제, 얘가 핵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줘야 돼, 감각. 밑줄 쳤죠?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하나는 뭐 하겠니? 수용하는 거겠죠. 자신에게 이롭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뭐 했어?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이게 일화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자, 뒤에 두 번째는 어떻게? 다 낫이 붙겠죠, 앞에. 자, 다른 하나는, 자,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줄, 왜? 사례가 먼저 나왔으니까 핵심은 뒤에 나오는 거라 했잖아. 자, 이는 텅 빈 마음, 이건 동그라미 쳤습니다. 흔히 명경지수 동그라미 쳐봐. 거기 동그라미 안 쳐져 있죠. 좀만 더 읽어보면, 자, 명경지수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보세요. 칠판 봐.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동일성을 설명하면서 비유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야. 그렇지? 이 비유는 철저하게 출제 요소라는 거. 정말로 출제가 됐어요. 2번 문제 동그라미 5번에. 그렇죠? 명령 출제됐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체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가자. 명경지수 비유됩니다. 이러한 고요한 마음, 이게 바로 정적인 상태죠. 자,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거기 똑같잖아요, 문구가. 그러니까 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얘는 받아들여. 결국 자, 상대적인 뭘 잡은 거야? 짝을 잡은 거야. 이 짝에서 출제된다고요. 이게 바로 2번 정답 선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다음 단락.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자, 밑줄 쳤죠? 자, 그리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다. 칠판. 나를 잊는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잊는 거야? 참된 자아를 잊는 거. 이건 부정이죠? 편협한 자아를 잊는 거. 이건 긍정이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 그래서 참된 자아를 잊은 채 세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서 괴로움이 증폭됩니다. 즉 참된 자아를 잊으면 괴로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은 거, 이거 긍정이죠? 그럼 오른쪽에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이것을 뭘로 설명한다고요?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에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합니다.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이런 관계,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간을 비워둬야 돼요. 이때 선생님은 마음의 공간을 비워둬라고 했을 때 위에를 살펴봤어요. 아까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텅 빈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지문은 수직 독해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요. 즉 표현이 다릅니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 이게 뭐예요? 무라일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쳤고요. 어차피 마지막 단락에선 요약 정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치, 늘 잘 봐야 되는 거죠.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나왔습니다.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즉 있는 그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면서 감각인 거예요. 알겠지?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무라일체는 마무리.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너무 아깝죠. 2번, 3번 다 맞았거든, 어려운 거. 근데 1번 문제에서 거의 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그치?
자, 답은 척달락에 나오고, 자, 그리고 2번, 5번 중에 하나야. 그랬는데, 5번을. 자, 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거 다 끊으라 그랬죠, 쌤이. 그치? 가운데 끊고. 자, 불이 꺼진 재와 같은 마음.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거 이제 고요잖아, 고요. 정적. 그치? 자, 그럼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소통, 긍정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참된 자, 긍정이죠. 그럼 감각적 체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3번.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 것, 집착 욕망이죠. 이거 마이너스죠. 근데 오른쪽에 참된 자를 있는다. 이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자, 다시. 뭐래니?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기는 건 마이너스죠. 참된 자를 있는 것,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편협한 자를 있는 것,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상호 의존적 관계, 플러스죠. 자, 그다음 5번.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 무라일체죠. 플러스죠. 그때 오른쪽에 명경지수, 플러스죠. 그럼 이해 가니? 그치? 이렇게 풀면 답이 보일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자, 보기에 나타난, 자, 순자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가자.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는, 먼저, 여기 순자가 주장하는 바를 밑줄을 쳐놔야 돼. 그치? 혹시 봐봐. 그 텍스트, 거기에 보기에 밑줄 쳐져 있니? 자, 시간 줄게. 자, 순자, 아니요. 자, 순자 입장 다 밑줄 쳐. 시작! 다 밑줄 쳤어? 자, 그럼 볼까? 얘기를 안 해, 이 녀석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자, 나라면 이렇게 밑줄 칠 겁니다. 인간 위의 문명 건설. 이거 밑줄? 자, 순자가 긍정하는 거죠. 자, 밑에 줄 보니까, 자, 뭐 한대요?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죠? 학습을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이 학습은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이런 거 우리가 목적은 셈이 중요하다 그랬지. 목적도 밑줄 치시고. 그 또한, 자, 밑줄. 만물 변화의 주도적 참여 밑줄. 또, 그러면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어야 한다. 이거 밑줄 쳤고요. 자, 장자의 말처럼 합일 X. 그러면 밑줄 쳐. 인간 사회 제도적 질서를 세울. 그렇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간 사회 제도적 질서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우선 다 끊어봤어? 수행은 끊고, 것으로는 끊고, 맺는 것은 끊고, 사라지는 것은 끊고, 것으로는 다 끊었어. 왼쪽은 텍스트. 그럼 오른쪽은 보기야. 그러면 오른쪽 보기에 순자의 입장이 있는가 살펴보자. 현실 문제 해결, 인간 사회 제도 세울, 만물을 길러주고 이끌어줘, 인간 위의 문명 건설,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 참여. 보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옹호인지, 그 다음에 반대인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 3번은 뭐야? 옹호하는 거잖아.
그렇지? 너의 플러스는 나의 플러스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됐죠? 좋아요. 자, 넘깁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사실 요거 좀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거기 3번 문제 있잖아. 사실 쌤이 화재 잡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화재. 그쵸? 화재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여기 화재는 만물이에요. 이 공통성의 화재가 좀 나와줘야 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호유조적 관계를 맺는다. 그 다음에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요렇게.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 저기 어디냐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자, 8번, 9번. 자, 요거하고, 요거 좀 시간 좀 걸리는데? 잠깐만. 10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자, 요거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우리 예전에 조금 이거 익숙할걸? 한번 봐봐. 자산 얘기. 이거 스텝 1에 있었던 거야. 스텝 1에서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했었어. 살짝 이제 긴가민가 하죠? 자, 우선 요건 시간을 드릴게. 자, 그지?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요거 풀고 집에 갑니다. 자, 시작. 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지민이가 그것을 체크해 내나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체크해 내나 보자.
텍스트 한번 봐봐, 텍스트. 잘 풀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과외 받니? 아니지. 진짜 많이 들었어. 어머나. 정말 이제 잘 체크하네? 옛날에 하나도 체크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해, 지금. 그럼 거의 80%는 맞출 거야. 자, 눈 읽으면 안 된다 그랬지? 입장 밑줄 쳐야지. 응? 다 했어? 자, 1번의 정답은 5번. 자, 2번의 정답?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와나 볼게. 너무 잘했어. 자, 먼저 1번 문제 봐봐. 자, 이 점 중요합니다. 자, 윗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지? 그럼 개혁 동그라미 잡아. 자, 개혁을 동그라미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붙여지냐면 얘는 S잖아. 그치? 있으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한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반응이야. 그지? 그럼 전체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니? How. 그쵸?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해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 봐봐. 첫 번째 단락. 자,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적나라의 재산, 자산. 자, 우리가 학자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 이렇게 우리가 잡았어야 돼. 인간사가 바로 뭐야? 화재. 그렇지? 인간이 해결할 문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적나라의 현실 문제 세모 거기다 P라고 써봐. 그럼 극복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S라고 써봐. 이제 보일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갑니다. 그 다음 단락의 핵심은 밑에 두 번째 줄이야. 자,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개혁했대. 그럼 다시 갈게. 약화 동그라미 쳐. 이게 뭐야? S야. 그러면 정치적, 경제적 특권, 요거 세모 쳐봐. 이게 P야. 그러면 귀족에게 집중이 뭐야? 이거 세모 치고. 이게 원인이야. 이제 보이지? 그럼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원인 정보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봤을 때, 개혁 얘기 나왔을 때 4번과 5번 선지를 먼저 봤다고요. 귀족이 원인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갈게. 자, 그 다음 단락은 전체가 바로 뭐니? 그 다음 단락은 바로 how의 구체화예요. 이제 전체가 이제 how야. 그 단락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좀 포인트가 되는지 좀 설명해 줄게.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 도 동그라미 쳐.
보조사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번에 저기 4번 선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조사의 중요성이야. 밑에 줄 또 나와.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 도 동그라미 쳐야 돼. 거기다 적으세요. 위에다가 보조사의 중요성이라고 적어줘야 돼. 됐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선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되어서. 이해가죠? 보조사의 중요성.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밑줄.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자,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요. 그 밑에 줄. 백성들도 자, 보조사 동그라미 잡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의 가능성이 너무 짙었고 결국 자,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지는 폐단 또 피, 그렇지, 뭐 이제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보시면 1번의 동그라미 5번 봐봐. 중간 계급의 정치적 강화의 법치 전통은 누가 하는 거야? 자산이 하는 거죠. 그치? 법치는 자산이 하는 거고요. 2번 문제 보면 자,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땐 시도, 여기까지가 텍스트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였어요? 인간 사는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지, 그지? 자, 그러면 거기 보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 사회, 도덕, 법률, 제도, 이거 자체가 뭐야? 인간사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야죠. 그래서 현실 사회를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 허위라 파악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퍼펙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했어, 우리 지민이.